새해 첫날 새벽,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 차량이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40대 남성으로 IS의 영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불법 이민자 범죄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반이민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5일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을 앞두고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는 요금 부과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행인이 밀려 선로에 떨어지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젖소의 70% 이상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류독감이 새로운 팬데믹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 새벽 중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40대 남성으로 IS의 영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오전 3시 15분께 뉴올리언스의 최대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 버번 스트릿에 신년맞이를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갑자기 픽업 트럭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5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범인이 쏜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과 반자동 소총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앤 커크 패트릭 뉴올리언스 경찰서장은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범인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치려했다면서 음주운전은 아니며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더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용의자는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뚫고 돌진한 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국은 범인이 42세의 샴수드딘 자바르라고 신원을 밝혔습니다. 퇴역 군인으로 텍사스 출신의 미국 시민으로 파악됐습니다. 군대에서 10년간 인사 전문가와 정보기술 전문가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FBI는 또 범인이 사건 당시 차량에서 ISIS 깃발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픽업 트럭과 사건 발생 현장에서는 사제 급조 폭발물로 의심되는 IED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모종의 목적을 가진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FBI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불에 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당국은 앞서 뉴올리언스의 차량 돌진 사건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테러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께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의 입구 앞 발렛 주차구역에 주차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호텔 앞까지 해당 트럭을 타고 온 운전자가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은 앞서 발생한 뉴올리언스 트럭 테러 사건과 이 사건이 연관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테슬라 트럭 폭발이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의 최고 책임자인 케빈 맥마일 보안관은 이날 회견에서 사이버 트럭, 트럼프 호텔 이런 대목에서 확실히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X 계정에 트럼프 호텔 앞 트럭 폭발 뉴스를 링크하며 테러 행위 같아 보인다며 해당 사이버 트럭과 뉴올리언스의 F150 픽업 트럭 자살 폭탄은 모두 트롤을 통해 렌트했고 두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연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확인한 바로는 폭발이 렌트된 차량 적재함에 실려있던 다량의 폭죽 또는 폭탄에 의해 발생했다며 차량 자체와는 무관하며 폭발 당시 차량의 모든 원격 측정 데이터는 정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 테러로 보이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불법 이민자 범죄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반이민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어제 뉴올리언스 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범죄자들이 미국에 있는 범죄자들보다 훨씬 나쁘다고 말했을 때 민주당과 가짜 언론들은 이를 반박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누구도 이전엔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락상 이번 범죄의 소행으로 불법 이민자를 지목한 것으로 읽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뉴올리언스 경찰을 포함해 무고한 희생자와 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트럼프 정부는 뉴올리언스시가 이번 완전한 악행을 조사하고 회복하는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미국 내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미국엔 이민자 범죄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있다며 기존의 사악한 범죄들보다 더 사악한 범죄들로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20일 취임 즉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뉴올리언스 사건의 용의자는 미국 출생의 시민권자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추종자로 알려져 트럼프 당선자가 IS와 불법 이민 문제를 엮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5일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을 앞두고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나온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뉴저지주는 요금 부과를 중단해달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31일 법원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예정대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소장에서 뉴저지의 심각한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행 가능한 완화 조치가 없다면 교통량 증가와 그에 수반되는 대기질 영향은 확실히 혼잡 통행료 제도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0일 뉴저지주 정부 등이 제기한 맨하탄 혼잡 통행료 중단 소송 관련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연방 정부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정부는 1월 17일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통행료 부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MTA는 계획대로 오는 5일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 정부는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통행료 시행을 막은 것이라며 자신들이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연방 정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당장 혼잡 통행료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법원에 지난 30일 판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행인이 밀려 선로에 떨어지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어제 23세 남성 카멜 호킨스를 4건의 2급 살인 미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킨스는 전날인 31일 첼시 18번가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에 따르면 피해자는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서 있었고 검은색 코트를 입은 채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던 용의자가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피해자를 세게 밀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하게 다쳤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의식도 있어 가족과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호킨스는 조 어셔란 이름으로 DJ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도 한 여성에게 표백제를 던지고 문을 걷어차는 등 위협해 괴롭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SNS에 우리 지하철 시스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끔찍한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선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엔 한 남성이 여성 승객의 옷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22일엔 뉴욕 퀸스 지하철 열차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던 2명의 강도를 칼로 찔러 그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퀸즈에 위치한 클럽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청소년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테러 소식에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젯밤 퀸즈 자메이카에 위치한 클럽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수색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이 테러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부상자는 여성 6명과 남성 4명이며 모두 16세에서 20세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3, 4명이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며 총격 후 타주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붙잡힌 용의자는 없습니다. 총격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올리언스 테러 이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무분별한 총격 사건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2대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날 뻔한 항공기엔 대학 농구 선수들이 타고 있었으며 농구팀엔 한국 국가대표 여준석 선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경 LA 국제공항에서 키라임 항공의 제트기는 활주로를 건너려고 하다 항공교통 관제사로부터 급하게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순간을 기록한 영상에서는 키라임 항공편에 스톱이라고 3번 반복하는 다급한 관제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트기는 활주로 가장자리선을 넘기 전에 멈춰섰고 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향하던 델타 항공 항공기가 이 활주로에서 이륙했습니다. 키라임 제트기에는 워싱턴주에 위치한 곤자가 대학의 남자 농구팀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곤자가 대학 농구팀은 지난 2021년 NCAA 토너먼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농구 명문으로 한국 국가대표 여준석 선수가 입단해 한국의 농구 팬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키라임 항공은 이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으며 델타항공 대변인은 항공기에 문제가 없었고 비행도 정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비행과 관련한 FAA와의 어떠한 소통도 알지 못한다며 항공 관계자들과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젖소의 70% 이상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류독감이 새로운 팬데믹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확산함에 따라 인간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주 루이지애나주에서 확인된 조류독감 감염 환자는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내 첫 조류독감 중증 환자로 확인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CDC는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조류독감 확산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난 8월 말 이후 캘리포니아 전체 젖소의 약 71%가 조류독감에 감염됐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돌연변이로 인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호흡기 내 신경 말단에 더 잘 결합해 대량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간 간 전파가 가능할 치명적인 변종으로 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류독감의 인간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감염됐을 경우 경미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미국 수의학협회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젖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변종이 인간 간 전파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돌연변이만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훈장 메달 중 두 번째로 높은 대통령 시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메달은 모두 20명에게 수여했으며 이 중엔 16 의회 난입 사건에 관한 의회 특별조사를 주도한 리즈 체니 및 버니 톰슨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면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수상자는 동성애 합법 판결에 힘쓴 변호사 메리 보노토, 결혼 동등 운동의 에번 올프선, 전쟁 부상병의 새로운 지혈대 사용 규범을 정한 프랭크 버틀러, 베트남전에서 베트남 여성 추모재단을 만든 육군 간호사 다이앤 칼슨 에번스 및 1970년대에 여성 권리 시위를 주도하고 남녀 동등 보수를 위해 싸운 엘리노어 스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맥스가 지난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서울 출신의 스틸 의원을 대사로 지명할 것을 사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당의 케빈 메카시,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들도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한국 대사로 지명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뉴스맥스는 보도했습니다. 뉴스맥스에 따르면 올해 69세인 미셸 스틸 의원은 한국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도 매우 좋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재선 유세 기간 동안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스틸 의원을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며 나의 전폭적이고 완전한 지지를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 주 중 주한 대사직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넷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9,000건 줄어든 21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시장 추정치인 22만 2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3주 연속 감소해 추정치를 계속 하회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 24만 2천 건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10월 셋째 주 이후로 청구 건수는 21만에서 22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4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단기 변동성을 제거한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2만 3,250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노동시장이 놀랍도록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가장 최신 데이터인 지난달 첫째 주에 보고된 노로바이러스 건수는 총 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주에 보고된 노로바이러스 발병 건수 69건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살펴봐도 12월 첫째 주에 발병되는 노로바이러스 건수는 약 60건대에 불과했으나 갑자기 늘어난 셈입니다. 10일에서 4월 사이에 확산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음식을 공유하거나 식기를 공유할 때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나 물, 오염된 표면을 통해서도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됩니다. 크루즈선이나 교도소, 요양원 등과 같은 공동 거주 환경, 학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곳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갑자기 아픈 경우가 많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2에서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토, 설사와 함께 복통, 몸살 기운,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